눈보라 속 멧돼지 한 무리가 이동 중이다.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헤매길 며칠째.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건 사냥의 함정. 그리고 올무다. 벗어나려고 할수록 점점 더 세게 쥐어오는 올무의 압박. 긴 시간 사투를 벌이던 야생 멧돼지는 점점 힘이 빠진다. 야생의 강자로 태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현실. 이것이 한반도 멧돼지의 운명이다. 멧돼지가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진 천마산 일대. 산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총을 맨 엽사와 사냥개들이 줄을 잇는다. 11월에서 2월 사이 수렵이 허용된 기간 동안 산은 사냥터로 변한다. 사냥개들이 뭔가 움직임을 포착했다. 멧돼지다.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숲을 가로질러 내달린다. 빠르게 뒤를 쫓는 사냥개들. 얼마 지나지 않아 멧돼지는 골짜기 한가운데에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다. 엄청난 거구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자랑하는 야생 멧돼지지만 총과 훈련된 개들의 집단 공격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마지막 숨통을 끊는 총성이 울리고 멧돼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인근의 한 골짜기. 또 한 마리의 멧돼지가 코너에 몰려있다. 마르고 체구가 작은 걸로 보아 아직 덜 자란 어린 멧돼지다. 사냥개들의 거친 공격에 온몸을 물어뜯기는 멧돼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다. 수로 보나 크기로 보나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엽사들이 멧돼지 수색에 나섰다. 이윽고 멧돼지 사체가 끌려 나온다. 상처로 얼룩진 채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멧돼지. 맹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천마산 인근에 얼마나 많은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는지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다만 포획 대상으로 허가된 이후 참혹한 사냥법으로 사살되고 있다. 유해동물로 낙인 찍힌 멧돼지의 현실이다. 산 골짜기마다 무력하게 죽은 멧돼지 사체가 쌓인다. 참혹한 사냥의 결과물이다. 사냥에 동원된 개들 또한 몸이 성치 않다. 구석구석 멧돼지의 반격에 찢겨나간 상처가 선명하다.
멧돼지의 죽음으로 과연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조건 멧돼지 구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멧돼지의 죽음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단지 개체수가 많다는 이유로 야생의 모든 멧돼지가 사냥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멧돼지의 비명이 잦아든 빈산. 눈길 위에 피의 흔적이 뚜렷하다. (200kg이) 넘는 커다란 체구, 시속 40km의 빠른 스피드, 저돌적인 공격성, 한반도 야생의 최고 맹수 멧돼지. 천적이 사라진 숲에서 더 이상 멧돼지를 당할 동물은 없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쫓기는 신세다. 사람을 위협하는 유해동물로 지정돼 사냥 대상으로 전락했다. 인간만이 멧돼지의 수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천적인 셈이다. 먹이도 영역도 줄어든 숲에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멧돼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야생 멧돼지의 수는 약 26만 마리. 개체 수는 늘었는데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멧돼지가 다니던 길, 멧돼지가 잠자던 숲. 야생 동물들의 삶의 터전은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변형됐다. 경기도의 한 야산. 인근에 주택가가 들어서면서 멧돼지가 다니던 길은 사람들이 오가는 등산로로 바뀌었다. 멧돼지가 여기가 있더라고. 얼마나 놀랬는지. 나는 이쪽 뛰고 멧돼지는 저쪽으로 뛰고. 그래갖고 나중에 어찌 내가 웃었는지 몰라요. 아니 멧돼지 있으면 가만히 서 있으라는데 나는 뛰었다고요. 지도 놀래서 뛰더라고요, 멧돼지도. 근데 그때 텔레비 보니까 우산을 갖고 다니다가 우산을 피라고 그러더라고요. 바위처럼 이제 위장하게. 그런 때는 없으면 어떻게 나무라도 올라갈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동네 나무들이 썩은 나무가 많아서 올라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자다가도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산은 매일 와야 되는데. 예. 등산로 주변에서 멧돼지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멧돼지가 진흙 목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무릉덩이. 그 곁엔 몸을 비빈 비빔나무가 발견된다. 진흙으로 목욕을 한 멧돼지는 나무에 몸을 비벼 진드기와 벌레를 털어낸다. 이건 멧돼지의 배설물이다. 불도저가 파헤친 것 같은 언덕. 나무 뿌리를 먹기 위해 멧돼지가 헤집어 놓은 것이다. 산이 자신들의 영역임을 표시라도 하듯 등산로 주변엔 멧돼지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다. 해질 무렵 멧돼지들이 먹이 활동을 시작했다. 야생 동물 중 가장 많은 양을 먹어치우는 멧돼지. 하루 10kg 이상을 먹는 대식가다. 멧돼지는 식물성과 동물성을 모두 먹는 잡식성이다. 겨울에는 식물 뿌리를, 여름에는 가재나 개구리 같은 작은 동물을 주로 먹는다. 물론 고구마나 밤 같은 농작물도 좋아한다. 멧돼지에게 코는 아주 유용하다. 쟁기처럼 사용해 땅을 파기도 하고 뛰어난 후각으로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기도 한다. 한 녀석이 물을 마시는가 싶더니 난데없이 물을 쳐대기 시작한다.
잠시 후 온몸을 웅덩이에 담근다. 멧돼지 특유의 지능 목욕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땀샘이 없는 멧돼지들은 지능 목욕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피부에 있는 벌레들을 털어낸다. 멧돼지만의 진드기 퇴치법인 셈이다. 해가 중천에 뜬 정오. 잠자는 멧돼지 무리가 발견됐다.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멧돼지의 침실. 그 은밀한 공간이 포착된 순간이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녀석들이 서로 장난을 친다. 야행성인 멧돼지는 밤에 주로 활동하고 낮에는 잠을 잔다. 몸이 반쯤 잠길 정도로 땅을 파낸 뒤 엎드려 자는 멧돼지. 자세가 불편한지 한 녀석이 돌아눕는다. 이 틈을 비집고 또 한 녀석이 파고든다. 멧돼지 가족은 서로 몸을 부대끼며 달콤한 잠을 청한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숲. 잠을 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멧돼지는 사방이 툭 터져 시야가 넓게 확보된 곳을 잠자리로 만든다. 외부의 침입에 쉽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야생 멧돼지의 세계는 철저한 모계 사회다. 암컷이 새끼들과 함께 집단 생활을 한다. 수컷은 생후 2년이 지나면 무리에서 쫓겨나 단독 생활을 해야 한다. 형제 간의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함이다. 겨울이 깊어지면 멧돼지들의 짝짓기가 시작된다. 이 시기엔 평소 독립생활을 하던 수컷들이 암컷의 뒤를 쫓아다닌다. 수컷이 암컷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시기다. 야산에 자리한 멧돼지 농장. 짝짓기 계절이 되면서 부쩍 수컷들의 싸움이 잦아진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다. 발정기가 되면 암컷은 꼬리를 바짝 치켜들고 수컷들 사이를 다니며 자신이 발정난 것을 알린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가끔 나이든 수컷이 끼어들면 젊은 수컷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수컷들의 싸움은 처절했다. 결투가 끝나면 바로 짝짓기가 시작된다. 일단 수컷만 결정되면 암컷은 저항하지 않는다. 암컷의 발정 기간은 약 3일. 그 기간이 지나면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암컷 역시 복종한다. 짝짓기를 마친 수컷은 또 다른 암컷에게 접근해 짝짓기를 한다.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은 다시 단독 생활로 돌아간다. 긴 겨울이 지나고 숲에 봄이 찾아왔다. 아직 새순이 나오기 전 멧돼지들의 궁핍한 생활은 계속된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먹이를 찾아 헤매보지만 영 신통치가 않다. 배고프면 먹이를 찾고 배부르면 잠을 자는 단순한 야생동물 멧돼지. 새순이 돋을 때까지 허기진 배로 산을 전전하게 될 것이다. 봄이 되자 숲 여기저기에서 큰 덤불이 발견됐다.
정성 들여 쌓은 돔 모양의 덤불. 멧돼지가 새끼를 낳았던 자리다. 일종의 출산용 집인 셈이다. 이제 고사리다 또 봄나무를 뜯기 위해서 산으로 많이 이제 입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봄철 때에 멧돼지가 4월 한 중순경쯤에 이제 지난 겨울에 교미를 갖고 새끼를 논단 말이에요. 놓았을 때 가장 아늑하고 따뜻한 곳, 그리고 이제 능선에서 보면은 산나물이라든가 고사리가 많이 피어 있는 곳, 그런 데서 새끼를 보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미 돼지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이 올라오면은 돼지가 구글구글거리고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저것이 뭔가 하고 이렇게 자꾸 가서 확인하려고 하고 하시지 말고, 돼지 멧돼지 소리가 구국거리고 소리가 나면은 바로 하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한창 꽃물 드는 4월. 멧돼지들의 출산이 시작됐다. 제작진은 야생 멧돼지 농장에서 출산을 앞둔 암돼지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출산이 다가오자 은밀한 곳에 자리를 잡은 멧돼지는 주변의 가지를 꺾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새끼 낳을 둥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뭇가지로 바닥을 만든 다음 부드러운 갈대 같은 것을 그 위에 깔기 시작한다. 연약한 새끼의 피부를 보호하려는 어미의 배려다. 집을 짓는 데는 잎과 앞발이 주로 사용되는데 멧돼지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나간다. 차근차근 깔아나가는 모습이 꽤나 정교하다. 큼지막한 돔형의 집이 완성되자 멧돼지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덤불 덩어리가 들썩거리기 시작한다. 암돼지의 산고가 시작된 것이다. 내시경 카메라를 둥지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막 첫 새끼가 태어났다.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눈도 뜨기 전에 어미젖부터 찾는다. 출산은 계속됐다. 멧돼지는 한 번에 6마리에서 많게는 15마리 정도까지 낳는다. 이날 어미 멧돼지가 낳은 새끼는 모두 16마리. 그중 7마리는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났다. 생존에 성공한 새끼들의 상태도 아직 미숙하다. 크기도 아주 작아 100kg이 넘는 어미 몸무게에 비해 새끼는 300에서 500g밖에 되지 않는다. 미숙한 만큼 생존율도 매우 낮다. 한 해에 낳은 새끼 중 절반도 채 살아남지 못한다. 출산 후 어미와 새끼들은 약 3일 동안 집 밖을 나서지 않는다. 생후 이틀째. 현재까지 살아있는 새끼는 9마리다. 어미가 새끼를 젖먹여 키우는 기간은 약 2달 정도. 그 기간 동안 어미에게는 영양을 보충할 엄청난 양의 먹이가 필요하다. 워낙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적을 막기 위한 보호색도 발달돼 있다. 줄무늬 보호색은 어미가 집을 비울 때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새끼의 보호색은 충분히 성장해 스스로 달아날 수 있는 시기인 생후 4개월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새끼들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땅 파는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멧돼지의 본능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래도 여전히 주식량은 어미의 젖. 새끼는 많고 젖의 양은 한정돼 있다. 따라서 새끼들의 먹이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다. 경쟁에서 뒤처진 녀석은 무리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야생의 법칙이다. 어린 멧돼지들은 적당히 배만 채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다. 그러나 아마도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살아남은 새끼의 수는 9마리. 어미 멧돼지 한 마리가 거두기에는 너무 많은 수다. 자연적인 도태는 예정돼 있다. 멧돼지 새끼들이 태어나서 처음 맞는 비다. 비를 피하기 위해 어미 품을 파고들지만 덤불은 비를 막아주지 못한다. 새끼들이 위태롭게 떨기 시작했다. 새끼들의 상태가 미숙하기 때문에 작은 기후 변화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난다. 이 시기에 병을 얻어 사망하는 확률도 매우 높다. 비가 그치고 새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그런데 새끼들의 움직임이 둔하다. 태어나서 처음 맞는 비라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비가 그친 후 한 마리가 유난히 떨고 있었다. 젖은 한정돼 있고 어미는 다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상태가 안 좋은 새끼는 포기한다. 생후 한 달째 살아남은 새끼는 7마리다. 수유 기간의 경쟁만 이겨내면 이후에는 더 이상 큰 위협은 없다. 새끼들은 서서히 맹수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한다. 천적이 사라진 땅에서 이제 멧돼지에게 위협이 되는 건 멧돼지 자신들이다. 개체수는 늘어가고 그럴수록 먹이는 부족해진다. 또 한 세대의 멧돼지가 숲의 먹이 경쟁 속으로 들어왔다. 숲의 강자 멧돼지. 제작진은 산에 얼마나 많은 멧돼지가 살고 있는지 먹이로 유인해봤다. 하루가 지나자 멧돼지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정신없이 먹이를 먹던 멧돼지. 낯선 녀석이 다가오자 화들짝 놀라 달아나 버린다. 바람 소리에도 놀라 도망갈 정도로 녀석들은 겁이 많다. 그러나 먹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만큼 먹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녀석들은 한동안 먹지 못한 듯 마른 모습이다. 예민하고 영리한 멧돼지는 사람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뭔가를 캐고 있는 한 녀석. 먹성 좋은 멧돼지는 온 산을 헤집고 다닌다. 주둥이는 흙을 파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 보이는 건 뭐든지 파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멧돼지는 뿌리를 캐내는 데 성공했다. 칡뿌리다. 칡은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다. 서식 조건이 좋은 곳의 멧돼지는 산속의 열매나 나무 뿌리를 즐겨 먹고 산다. 녀석은 실컷 칡을 캐먹은 다음 산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멧돼지의 본래 모습이다. 유유자적 어딘가로 향하는 멧돼지. 추수가 가까운 논에서 벼를 먹기 시작한다. 익숙하게 벼를 먹는 멧돼지들. 녀석들은 닥치는 대로 벼를 훑는다. 먹는 범위가 커서 논일 때는 금세 쑥대밭이 되고 만다. 머자나 녀석들은 농작물을 망친 유해동물로 신고돼 쫓기게 될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온 이유는 무엇일까? 가을이 왔지만 도토리가 없는 참나무 숲에선 멧돼지의 먹이 활동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청설하고도 불리는 청설모는 잣다기에 여념이 없다. 잽싸게 바닥으로 내려와 노련하게 잣을 까는 녀석. 한 개 까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청설모는 잣을 까서 바로 먹지 않는다. 땅속에 묻은 다음 낙엽으로 덮는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다. 얼마 후 청설모는 겨울 식량을 도난당했다. 범인은 멧돼지. 여기저기 파헤친 흔적이 역력하다. 쓰레기장 근처. 빗속에 고라니 한 마리가 서성인다. 먹이를 찾아 인가로 찾아든 것이다. 산에서 내려와 농작물을 훼손하는 녀석들. 그 책임은 야생 동물에게만 있는 것일까? 야생을 먹게끔 좀 놔둬야 됩니다. 이 동물이 많아서 지금 논밭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 뭐 이게 숫자가 많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자 보면은 뭐 산에 있는 저 마 같은 거 이런 거 사람이 다 캐오잖아요. 지금은 네. 다 캐오지. 약초 같은 거 다 캐오지. 자 가을에는 도토리 다 주워오지. 먹을 게 없는 거라요. 그래 너 인근에 있는데 온다고요. 사람 집가이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간까지 내려오는군요. 그렇죠. 이게 뭐 저가 많아서 숫자가 많아가지고 밀리 내려온 건 아니다 하니까요. 멧돼지가 사는 산 주변에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가 들어선다. 개발이란 명목 아래 훼손되고 있는 자연 생태계. 멧돼지가 인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멧돼지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경기도 광교산 일대 또 한 마리의 멧돼지가 출몰했다. 멧돼지가 쫓겨간 곳은 주택의 마당. 무려 8마리의 사냥개가 달려들었다.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는 대부분 포획되어 사살된다. 좁은 틈새에 몸을 숨긴 멧돼지는 이곳에서 마지막 숨을 다한다. 물어볼까? 멧돼지는 언제부터 주택가를 전전했던 것일까? 내장을 꺼내 배설물을 조사했다. 뭘 먹었나요? 옥수수.
수수 무슨 뼈도 나오고 그래. 수수 칡하고 뭐 식하고 뭐 생선 생선이 나와요? 스티로폴 스티로폼까지 집어삼킨 멧돼지. 스티로폼이에요? 먹이가 절박했던 모양이다. 광교산 일대 아파트에 출몰한 멧돼지는 총 7마리. 그중 5마리가 포획돼 사살됐다. 그리고 이게 잠깐만요. 아파트를 좀 보이게 한번 찍으세요. 그렇다면 산속에서는 안전할까? 곳곳에서 수십 개의 올무가 발견된다. 멧돼지가 다니는 길에 밀렵꾼들이 설치한 것이다. 올무는 야생 동물들에게 총보다 더 잔혹한 사냥법이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멧돼지 한 마리. 올무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올무는 몸을 죄어오고 고통은 가중된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생존 본능이다. 멧돼지의 처절한 몸부림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나무 뿌리가 보일 정도로 주변을 헤집어 놓은 이 녀석. 다리 한쪽이 올무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다. 올무에 걸린 지 오래됐는지 아픈 비명소리도 없다. 그저 자리를 벗어나려 끊임없이 움직일 뿐이다. 뼈를 드러낸 발목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안쓰럽다.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기 올무에 떨져 놓으니까 이게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 사람한테 덤볐는 거라요. 네. 여기 한 달 있으면은요. 네. 한 달 있으면은 요 발목에 딱 끈치 나갑니다. 네. 올무 밑으로는 끈치 나오고 이제 발이 이제 이 발은 없고 그냥 사는 거라요. 멧돼지는 절대로 사람을 떠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 다치면은. 멧돼지가 미리 피하나요? 이게 사람 보면? 야, 이게 이제 상처를 안 입었을 적에는 사람이 오면 인계치기 오면은 다 피합니다. 숲속 먹이 사슬의 꼭대기. 강자로 군림하고 있지만 유난히 겁이 많은 멧돼지. 이들에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산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고라니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 같은 곳을 계속해서 맴돌 뿐 출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숲이 사라진 산. 콘크리트 장벽에 막혀 헤매는 고라니. 이것이 지금 야생동물들이 처한 상황이다. 태백의 한 등산로 입구. 노 부부가 멧돼지와 인연을 맺고 살아간다. 할아버지는 멧돼지를 위해 따로 먹이통까지 마련했다. 돼지가 처음에는 이 밥통을 이제 하기 전에는 땅에다 갖다 부어주니 흙하고 한 군데 막 이러기로 뒤섞이니 돼지가 먹기가 나쁘고 이제 이래서 밥통을 맹글어 놔은 거지. 깨끗하게 잘 먹으라고. 멧돼지를 위한 할아버지의 배려다. 올 때가 됐는지 할아버지는 숲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드디어 한 녀석이 나타났다. 멧돼지는 나무 뒤에 숨어 신중히 움직인다. 주변 경계에 나선 것이다.
집 주변에 사는 멧돼지들에게 노부부는 이름까지 달아줬다. 똘똘아, 똘똘아, 야 이리 와. 할아버지가 한 녀석을 부른다. 살금살금 먹이통에 음식을 넣어주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할아버지. 그제야 멧돼지가 내려온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 숲에서 노부부의 배려는 멧돼지가 살아가는 큰 힘이 된다. 엄마가 바빠줄게. 고기 줄게. 고기 줄게. 아이고 우리. 이번엔 할머니가 다른 녀석을 부른다. 집 주변에서 사는 야생 멧돼지는 서너 마리. 작년에 비해 10여 마리가 줄었다. 노부부는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야생 동물들에게 나눠주는데 요즘은 멧돼지가 주요 단골이다. 노부부의 집을 오가며 끼니를 해결하는 멧돼지. 그런데 오늘은 강아지가 회방을 놓는다. 하루 강아지 멧돼지 무서운 줄 모른다고 은근히 약까지 올린다. 다리 아픈 거 아니야? 요거 나 아니면 물려서 저 한입거리도 안 돼. 까불다가. 굶고 그냥 갈까 걱정됐는지 할머니는 멧돼지를 다시 불러들인다. 저거 삼순이고만 뭐 다리 아픈 게 아닌데 뭐. 삼순아, 얼른 와. 삼순아 빨리 와. 삼순아. 와, 개 끊고 와. 니가 저기 어깨 나는 몰라. 진돌아 빨리 와라. 진돌아 일로 와. 진돌아, 강아지가 자리를 피하자 안심했는지 종종 걸음으로 먹이통에 다가오는 녀석. 여전히 조심스럽다. 빨리 와라. 얼른 와. 삼순이가 왔어? 삼순이 아닌데. 얼른 먹어 괜찮아. 먹을 것을 챙기더니 금세 숲으로 사라진다. 처음에는 뭐 얼마나 섭섭하고 말이야. 그 정말 안타까웠는지 몰랐어요. 그러니 뭐 한 12마리 이상 없어졌죠. 지금 한 서너 마리밖에 없으니까 15마리 된 게 서너 마리밖에 없어요. 10여 마리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멧돼지가 자주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주변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멧돼지 수는 줄었다. 이제 남은 멧돼지는 3마리. 녀석들은 노부부와 더불어 가족같이 살아간다. 우리 다리 나왔어. 죽어서 어떻게 사냐? 아유 좋으라. 내가 집을 하나 저기다가 근대를 만들어 줄래도 자들이 안 갈까봐. 사람이 만드는 건 냄새가 나니까 안 갈까봐.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일로 와. 괜찮아. 일로 와. 노부부의 사랑도 멧돼지의 모든 걸 돌봐주진 못한다. 남은 녀석들도 언제 숲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인간의 욕심이 깊어질수록 울창했던 숲은 점점 줄어든다. 그곳에 살던 야생동물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약수터에 올라와서 그 헬기장 있는데 거기서 돼지가 새끼들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있었는데 작년 금년에는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꽁들도 안 보여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산토끼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봄에 뱀 나오면 뱀도 그렇게 없어요. 그전엔 여기가 이 길이 이렇게 아니고 숲이 많았었는데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골프장 들어서고 뭐니까 소음 뭐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건 뭐 없어요.
어디 선생보다시 뭐 새들 우는 소리도 있습니까? 새들도 없는데. 야생동물이 살지 않는 산은 생명이 없는 산이다. 생명이 없는 산에선 사람도 살 수 없다. 멧돼지가 살아있는 산, 야생동물들이 살아있는 산에서 사람도 살 수 있다. 그것이 멧돼지와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다.